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체 현상 중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교체 현상은 하나의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이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었는데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음절의 끝에서 날 수 있는 소리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의 7개 자음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음절의 끝에 다른 자음이 오는 경우에 위의 7개 자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의 7개의 자음으로 교체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여기서 잠깐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 음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음절이란 보통 발화의 최소단위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발음 습관에 의해서 음절의 구조는 총 4가지 정도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모음만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아라고 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가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가 있습니다. 기역이란 자음과 아라는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죠. 세 번째가 모음과 자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악이라는 단어가 있네요. 그래서 모음인 아와 자음인 기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음과 모음과 자음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낙이라는 글자가 있고 니은이라는 자음 그리고 아라는 모음 기역이라는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오게 되는 니은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절의 초성이라고 하고요. 이 모음을 중성이라고 하고요. 끝에 오는 소리를 종성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오는 지금 법칙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음절 구조를 살펴보니까 우리말 음절 구조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초성에 올 수 있는 자음의 개수가 0개에서 1개네요. 그리고 종성에 올 수 있는 자음의 개수 역시 0개에서 1개고요. 중성, 가운데 소리에는 반드시 모음이 있어야지만 발음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말 음절 구조의 특징입니다. 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초성에 오는 이응인데요. 초성에 오는 이응은 소리의 값, 즉 음가라고도 하는데 음가가 없다고 보아서 발음의 관점에서 초성의 이응은 음소로 보지 않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음절의 구조라고 볼 때 모음만으로 이루어진 경우 라고 봤었죠. 그래서 이 이응은 소리의 값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우리가 보통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종성에는 자음의 개수가 0개에서 1개까지 올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여기 닭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 것을 보니까 종성에 리을 기역의 2개의 자음이 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죠?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선생님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음절이라는 것은 발음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리을 기역이 올 수 있는 것은 표기고요. 우리가 실제로 발음을 하면은 닭이라고 발음을 해서 하나의 자음만 발음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음절이라는 것은 발음의 단위라는 것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돌아가 볼게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음절의 끝에서 날 수 있는 소리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느다란 물방울이라고 친구들이 기억하고 있던데 이런 7개 자음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음절의 끝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이외의 자음이 오는 경우에 이 7가지의 자음으로 교체되는 현상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서 꽃이라는 단어를 볼게요. 꽃이라는 단어를 보시면은 표기상으로는 치읓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발음을 할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발음을 할 때는 디귿으로 교체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음절의 끝에서 일어나는 교체 현상인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꽃밭이라는 단어도 보시면은 치읓이 발음 날 수가 없어서 역시나 디귿으로 교체되고 있고요. 종성이 교체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도대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살펴보니까 음절의 끝에서 일어나고 있죠. 음절의 끝. 이렇게 말의 끝, 단어의 끝에 오는 경우에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7개 자음만 발음할 수 있기 때문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는데 어문 규정에서는 보통 어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경우를. 그리고 밑에 꽃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치읓 뒤에 비읍이 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자음 앞인 경우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난다. 그래서 어말 또는 자음 앞인 경우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난다 라고 표준 발음법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왜 이렇게 환경을 정해놓는가 보니까 꽃을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지 않고 끝소리가 뒤음절 첫소리로 옮겨가는 연음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죠? 그래서 뒤에 오는 소리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인 경우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지 않고 연음이 일어나서 이렇게 소리가 이어서 발음 나게 됩니다. 근데 이 연음은 또 주의하셔야 될 게 우리가 음운의 변동 현상으로 분류했던 교체, 첨가, 탈락, 축약 형상 중에서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음운의 변동 현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부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방금 보셨듯이 꽃을 같은 경우에는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왔기 때문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지 않고 연음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죠. 근데 겉옷을 보시면은 뒤에 역시나 모음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얘는 연음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먼저 일어나고요. 그러고 나서 연음으로 앞 음절의 받침이 뒤음절 첫소리로 발음 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이 모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 하고 살펴보니까 겉옷의 뒷말 뒤음절은 실질 형태소에 해당하게 되네요. 그래서 보시면은 뒤에 오는 음절이 모음으로 시작하더라도 무조건 연음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형식 형태소가 오는 경우에는 바로 연음이 일어나고 실질 형태소가 오는 경우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먼저 일어나고요. 연음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관련된 어문 규정을 한번 살펴보면서 수업을 마치고자 합니다. 표준발음법 제8항과 제9항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관련된 발음 조항인데요. 8항 보시면은 받침 소리로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의 7개 자음만 발음한다 라고 해서 음절의 끝에서 날 수 있는 소리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표준발음법 제9항의 경우에는 키읔, 쌍기역,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읓, 티읒, 피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기역, 디귿, 비읍으로 발음한다. 그래서 얘들은 이렇게 기역으로 변하고요. 얘들은 디귿으로 변하고요. 얘는 비읍으로 변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자음이 어떤 자음으로 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준발음법 제13항에서 보시면은 홑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 어미, 전미사 얘들을 한 번에 묶을 수 있는 말이 형식 형태소가 되겠네요. 형식 형태소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제 소리대로 뒤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라고 해서 연음 현상을 설명하고 있고요. 방금 배운 꽃을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표준발음법 제15항에서는 받침 뒤에 모음, 아, 어, 오, 우, 위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의 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라고 해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고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라고 해서 연음이 이어서 난다. 바로 연음이 나는 게 아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교체 현상 중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관련된 현상들을 살펴봤고요. 어떠한 환경에서 일어나는가, 음절의 끝, 어말 혹은 자음이 있는 경우 이러한 것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표준 발음법 조항까지 함께 살펴봤고 이번 시간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유음화와 비음화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